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5월달이네요. 그죠? 빨리빨리 시간이 가야 자격증을 빨리 따죠. 그죠? 시험을 봐야 자격증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 보면 주죠. 어쨌든 시험을 안 보면 죽어도 못 받아요. 받으려면 시험을 봐야 돼요. 어찌됐든.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만, 어쨌든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간이 빨리 흘러야죠. 그죠? 자격증을 따지. 그래도 올 연말에는 좀 개운하게, 그죠? 눈 풀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그러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죠? 이제 5월 달이니까 6개월 정도 남았네요. 그죠? 6개월, 5, 6, 7, 8, 9, 10. 시간적으로는 뭐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좀 빡시게 하시면 되니까. 옛날에 저 학원 다닐 때, 이렇게 수강생들끼리 이렇게 모임 있잖아요. 모임 있는데, 그 모임 중에 하나가 이 5월에라고 있었어요. 걔들 이름이. 그러니까 지네가 이름이 5월에래요. 그래서 막 10몇 명 이렇게 돼요. 아줌마들하고 막 남자들이 섞여가 10몇 명 되는데, 왜 그러겠어요? 5월 달에 왔어, 학원을 5월 달에. 등록을 5월 달에 해가지고, 5월 달 딱 하자마자, 딱 개강을 하자마자 딱 했는데, 그 10몇 명이 같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5월에다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모임 갖고 해서 막 밥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제 또래들도 막 그래가지고 친했었는데, 자기들 막 뿔뿔 뭉쳐가지고 공부를 하고 막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그쵸? 근데 이때 당시에 반은 붙은 것 같아요. 반. 그 중에 반은 붙었어요. 나머지 반은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진 거고, 모임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또 시너지가 있죠. 그죠? 합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5월 달에 와도 충분하고, 원래 7월, 8, 9, 10. 최악의 경우 8월 달에 와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8, 9, 10.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와도 합격할 수 있어요, 이거는. 빡시게만 하면. 제가 말했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다. 그죠? 그러니까 남은 기간 또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모의고사 같은 뭐 보시고 그러면, 이번에 보죠? 봤나요? 안 보셨죠? 지난주에 봤나요? 점수는 뭐 잘 나오셨죠? 그게 자기 점수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화를 내면 안 돼. 그게 본인 점수예요. 그러니까 나오면 이게 내 점수구나. 25점? 이게 내 점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막 짜증을 내면 안 돼요. 왜? 자기 점수인데 왜 짜증을 내? 지금 현재 실력에 내시면 25점이라는 얘기인데, 그죠? 근데 그 실력으로 시험 보는 건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늘어나겠죠. 계속 이제 25점이니까 더 이상 내려가기 설마. 전진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계속 점수가 올라가겠지, 그죠? 다음에 30점, 35점, 40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10월달 가면 60점 되겠지, 뭐, 그죠? 그럼 되는 거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교재는 이거 있죠? 이거 천천히 한 개, 요약집에 제 거는, 그죠? 이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4페이지를 펴시면 되고, 5, 6월달 강의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론 강의를 계속 했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자세한 설명 같은 건 좀 생략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얘기를, 그죠? 전체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자꾸 숙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총론해가지고 1절에 조세의 개념 나와 있죠? 보시면 어쩌고저쩌고 써 있어요. 다 읽을 필요 없는 거고, 거기 첫 번째는 이런 거 나오죠? 조세를 정의한 거죠. 세금, 뭘 세금이라 하느냐? 첫 번째는 게 뭐예요? 과세주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해석을 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주가 되는 단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다? 세금은 누가 부과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자, 세금은 누구만 부과할 수 있다고 그랬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는 얘기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해서 얘가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국세 그런다겠고, 얘가 하는 걸 지방세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세, 지방세를 구분하는 건 간단한 거죠. 그냥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국세를 하고, 지자체가 부과해서 가져가는 걸 지방세 그럽니다. 그러면 이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거니까 다시 지방자치단체는 뭐가 있다? 특광도가 있고, 또 뭐 있어요? 시, 군, 구가 있다 했죠. 그러니까 또 얘네가 부과하는 세금도 있고 얘가 부과하는 세금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가 부과하는 세금의 대표적인 게 뭐 있다? 우리 배우는 것 중에 취득세가 있죠.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요? 재산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 이게 뭔 뜻이에요? 재산세가 시, 군, 구세라는 뜻은 무슨 얘기예요? 이 재산세는 누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시, 군, 구 재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고, 취득세는 특광도 재정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구세는, 이 구란 말은 어디 밑에 있는 구를 말한다? 자치구. 자치구죠. 자치구니까 어디 밑에 있는 거야? 특별시하고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주시 그러면 재산세를 내면 원주시 재정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제주도 서귀포시에 부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남편 몰래 개똥 타가지고 감귤 농장 하나 사놨어요. 서귀포시에. 자, 재산세 내면 누가 가져갈까요?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어. 재산세. 누구 재정으로 들어갈까요? 응? 서귀포시에 있다니까.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다고요? 제주시가 아니라, 그죠? 제주도는 제주시도 있고, 제주도에 제주시도 있고, 서귀포시가 있어요. 시가 두 개가 있어. 서귀포시 재정으로 안 들어가요. 어디 재정으로 들어가? 제주도 재정으로 갑니다. 왜냐면 걔는 이름이 특별자치도잖아요. 특별자치도.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모든 지방세는 다 누가 가져가? 제주도 재정으로. 특별자치도기 때문에 걔는. 또 하나 있죠. 특별자치시가 있죠. 어디예요? 세종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모든 지방세는 다 누가 가져간다? 세종시. 그죠? 그 재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두 개는 특이하죠. 그죠? 왜 말 그대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기 때문에 따로 편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제외한 건 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지방세에 하나 더 있죠. 뭐 등록세는 무슨 세다? 얘는 도세 및 구세 그러면 도세 및 구세. 이거는 그런 분 얘기예요. 등록세는 도 단위에선 도재정으로 들어가고 지방 어디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무슨 세? 구세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런 말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지방세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거가 이제 이렇게 세 개를 배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게 이런 말인데,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얘는 국세고 이제 지방세가 있어요. 자,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땅이 있어요. 근데, 원주에 있고 여기 춘천에 있어요. 춘천에. 그죠? 근데 여기 토지에 뭐가 있냐면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두 필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고 춘천에도 여기 두 개가 있어요. 별도 합산 이렇게 두 필지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재산세 부과할 때 재산세로 물건별로 과세를 하는데 이 중에 예외적으로 얘가 뭐가 있냐면 합산 있어요. 합산 과세하는 게 있어요. 합산. 그죠? 자, 우리 세법에서 합산 나오면 무조건 개인별 합산이에요.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 모든 합산은 뭐다? 개인별 합산이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금슬이 아무리 좋아도 얘는 합산한다 했어? 안 한다 했어? 안 합니다. 개인별로 하는 거. 납세 의무자별로 합산합니다. 근데 재산세 중에 합산이 딱 두 개가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별도 얘 이름이 원래 뭐예요? 합산이잖아. 그죠? 그럼 뭐 있어요? 이거 말고 또 합산. 두 개 있잖아. 종합 합산, 별도 합산. 그 두 개만 합산하는 거예요? 그죠? 왜? 이름이 합산이라고 되는 그 두 개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만약에 전부 다 갑거다. 그러면 얘는 원주시 거하고 춘천시 네 필지가 있는 거죠? 재산세 부과할 때 네 필지 전부 다 합산할까요? 아니면 따로따로 할까요? 원주, 춘천 따로따로죠? 왜요? 그럼 시공구세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구세 뜻이 뭐예요? 시공구 재정으로 들어간다. 그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다? 시, 군, 구별로 나눠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합산을 하더라도 뭐요? 원주시 건 원주시에서 합산해서 고지서를 얘한테 보내주면 얘가 세금 내면 되고 또 춘천 건 춘천시에서 계산해서 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세금을 내면 요거는 원주시 재정으로 가고 요거는 춘천시 재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시공구세란 말이 시군구 재정으로 들어간다 이게 끝이 아니라 과세를 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시군구별로 얘는 특광도별로 얘는 도 및 구별로 과세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각각. 그지? 그러면 얘가 나중에 종합부동산세를 내거든요. 별도 합산상 토지가. 그죠?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합산이거든요. 걔도. 자, 그때 이때 어떻게 할까요? 네 개 다 합산한다 따로 하는 거야? 전체 합산이죠. 왜요? 국세니까. 국세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합산인데 어떻게 합산해? 종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전국 합산하고 지방세는 어떻게? 지방자치 단체별로 합산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부세는 다 합산입니다. 근데 무슨 합산이요? 전국 합산, 개인별 합산이 되는 거고 얘네들은 뭐다? 같은 합산인데 얘는 재산세는 시, 군, 구별로 합산하게 돼요. 만약에 취득세가 합산이 없지만 있다 치면 걔는 어떻게 합산하겠어요?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로 합산을 하겠죠. 왜? 편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주택 있잖아요. 주택.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냅니까? 안 냅니까? 주택.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저도 종부세 내죠. 왜 안 내? 아, 물론 본인이 안 내니까 관심이 없겠죠. 나는 내가 안 내니까 관심 없어. 아, 관심을 시험 볼 때는 관심을 가져야죠. 아, 별도 종합 주택 3개가 종부세 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이 주택은 갖고 계시면, 만약에 여러분이 주택을 원주에도 하나 가지고 있고, 춘천에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죠? 원주 2개 있고요. 춘천에 2개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재산세 낼 때는, 이 원주에 2개 있죠? 아파트 2개? 이거 세금 계산할 때 재산세 2개 합산합니까? 각자 계산합니까? 여러분이 아파트 원주에 본인 명의 아파트 2채가 있어. 그러면 이걸 재산세 과세할 때 1억, 1억짜리면 2개 합해서 2억 원 곱하기 세율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계산합니까? 합산? 집이 2개 없어서 관심 없어? 재산세는 내가 말했잖아요. 합산은 2개밖에, 재산세는 합산이 2개밖에 없다니까. 별도 합산하고 종합 합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그 2개 빼고는 합산 안 해요. 그럼 아파트는 어떻게 해? 100채를 가지고 있어도 재산세는 어떻게 해? 따로따로 각각 계산하는 거야. 종부세는요? 종부세 합산할까요? 각각 할까요? 합산하죠. 종부세 무조건 합산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는 거 이게 주택의 경우 이렇게 나온다니까?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근데 별도와 종합은 합산은 뭐예요? 재산세도 합산하고 종부세도 합산하죠. 그럼 만약에 얘가 같이 어울려 나오면 뭐라고 나와? 재산세의 경우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뭐예요? 물건의 소재지 시군 구별로 합산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별도 합산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얼마가 더 이렇게 나오겠죠. 왜? 똑같은 거라도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시군구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방세는 지자체별로 세금을 과세하는데 과세 범위도 각각 나눠져 있다는 얘기고 얘는 무조건 뭐다? 국세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그럼 국세는 세금을 어디다 냅니까? 국세는? 국가에다 내겠죠. 이 국가에다. 근데 국가 세금 국세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라 있어? 국세청, 즉 세무서다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떤 애요?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어떤 애? 지방자치단체에다 내겠죠. 세금도. 그 뒤에 가면 이제 세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국세는 세무서다 내고 지방세는 어디다? 지방자치단체에다 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국세는 사람 중심이고 지방세는 뭐 중심이야? 물건 중심이기 때문에 국세는 어디에 있는 세무서다 세금을 낸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방세는요? 물건 중심이니까 어디? 물건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춘천에 있는 별도화산 2필지가 이 사람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 원주에 산다 쳐봐요. 그러면 세금을 여기 춘천에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얘들이 어떻게 해?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를 얘한테 보내줘요. 그럼 갑이 세금을 내면 저 세금은 내가 원주에 산다고 해서 원주시 재정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재산세는 누구 재정으로 들어가? 이거는 춘천시 재정으로 가고 이건 어디 재정으로? 원주시. 왜 그런다고요? 물건의 소재지. 그러니까 내가 거기 있다 그러다 세금을 가서 내는 건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고지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편 몰래 개돈 타가지고 서귀포시에 강귤농장 사신 분들은 거기 있으니까 남편이 까마득히 모르겠지. 그리고 세금도 내가 거기다 살짝 내면 되겠지. 아니에요. 뭐가 나와? 고지서가 날라와. 어디로? 우리 집으로. 그래서 그날따라 남편이 일찍 퇴근했는데 우편함에 여기서 뚝 떨어져 뭐 제주도 서귀포시에 가지고 뭐가 나온 거야. 그럼 그때 가서 이실직고 해야죠. 그죠? 뭐라 그래? 사실은 내가 우리 나중에 노후부장을 해서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살라고 사는 건데 얘기 안 했다. 이제 하려겠다고 이제 해야지. 할 수 없이. 그죠? 원래는 내가 혼자 몰래 하려겠는데. 그죠? 잘해야 돼. 그 관리를 잘해야 돼. 그죠? 자, 그래서 결론은 과세 주체는 뭐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고 국세, 지방세 이렇게 구분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뭐 양가로 일본의 국가, 지자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얘가 세금을 걷는 이유는 뭐 재정 수입 등을 조달할 목적으로 걷는데 3번에 무조건 세금을 거두면 안 되고 법률 규정에 따라 뭘 정해준다? 과세 요건이라는 걸 정해줍니다. 과세 요건. 그러니까 이 과세 요건은 뭐예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돼서 이 요건이 4가지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무엇을 했지? 대상. 그 다음에 누가 납세 의무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기준금액, 과세, 표준 그러죠. 그리고 뭐 세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4가지로 우리가 요건이거죠. 뭐 이거 주장창 배웠던 거죠 지금까지. 그죠?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파트가 어디냐면 양도세 파트입니다. 최근에 양도세가 엄청 많이 나왔죠. 작년에 시험에 나왔고 26회 때도 나왔었죠. 그리고 그 전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작년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게 뭐 연장 2년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죠? 어쨌든 양도세 부분이 중요하고, 대상은,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게 어디야? 가끔 나오는 게 취득세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나오는 게 어디냐면, 잘 안 나오는 게 어디야? 등록세는 안 나와요. 등록세는 과세 대상을 물어보진 않아요. 왜? 낼 수가 없어, 걔는. 그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양도세죠. 양도세 같은 경우에 만약에 과세 대상 나오면 제일 기본으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임차권 얘기 나오면 뭘 기억해야 돼요? 양도세도 임차권 나왔어. 그러면 등기된 그래야 되는 거죠. 영업권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기본이겠죠. 그죠? 그래서 취득세부터 쭉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재산세예요. 얘는 뭐 재산세 파트는 납세 의무자 가장 중요합니다. 왜? 시험에 거의 매년 언급이 되니까 작년에 나왔고 올해 또 나올 수도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 파트 공부할 때는 뭐는 납세 의무자는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 말고도 잘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그죠? 그럼 취득세 같은 경우도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납세 의무 자체가 간당간당히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잘 기억하시면 되죠. 과표는 다 중요합니다. 전 세목이 다 중요해요. 과표는. 그러니까 세율 파트는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취득세죠. 얘는 거의 매년 나왔어요. 매년. 작년, 재작년, 그전에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세율 파트는 취득세 공부할 때는 어디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세율 파트는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시험에 거의 나오다시피 하니까. 이번에 양도세 개정된 거 있죠? 세율? 그죠? 양도세 개정된 거. 근데 양도세 개정된 세율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안 많아요. 조정대상 지역만 바뀌었으니까, 그죠? 조정대상 지역만 중과세 된다고 그것만 개정된 거지. 사실은 내용상으로 그렇게 막 바뀐 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조정대상 지역할 때 어떻게 뭐 바뀌었습니까? 2주택자. 그죠? 2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팔면 어떻게 한다? 기본 세율이 얼마? 플러스 10%. 그 얘기잖아요. 3주택 이상은 플러스 20%. 그거예요. 그리고 분양권은 기간 상관없이 50%. 이거 외에는 없어요. 개정된 게. 나머지 세율 그게 다예요. 많지도 않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죠? 근데 어차피 개정사항은 제가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하고 후반전에 가면 프린트로 따로 그것만 정리 요약해가 줍니다. 그럼 그건 읽어보시면 돼. 왜? 어차피 개정된 건 무조건 영순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수업 시간에 다 할 거니까 또. 그죠? 자, 어쨌든 그렇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금전, 세금 뭘로 낸다? 내는 거 뭘로 내야 돼? 금전으로 내야 돼. 현찰박치기라 했죠? 금전 납부를 뭐 한다? 원칙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있다. 그게 뭐다? 물납이라는 게 있다. 물납. 물납은 세금 뭘로 내는 거야? 물건으로 대신 낸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에 물납이 되는 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재산세. 그렇죠? 재산세 하나 물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물납은 하려면 금액 기준이 있어요? 얘는 얼마? 1,000만 원 초과. 여러분 이게 제가 물어볼 때 물납이 1,000만 원이 있잖아요. 이렇게 1,000만 원 초과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초과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0만 원 그래요. 그럼 초과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까 그냥 1,000만 원 그러면 그래 1,000만 원 초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습관적으로 1,000만 원 그러잖아요. 그럼 나중에 시험 볼 때 1,000만 원인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그럼 맞았다고 골라요. 틀렸는데 맞았다고 고른다니까. 자기는 근데 초과라고 알고 있는데 시험 볼 때도 그렇게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한테 익숙한 거가 나오면 그냥 의심을 안 하게 돼요.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정확하게 얘기해요. 1,0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 초과되었을 때 물납이 됩니다. 그죠? 물납. 이거는 작년에 재산세에서 시험에 나왔죠. 단독으로. 물납 하나만 나왔죠. 그러니까 올해는 재산세 파트에서 물납이 단독으로 나올 리는 없겠죠. 근데 기본 개념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게 단독으로 나오진 않겠죠. 그죠? 물납은 그렇다. 그래서 요거 하나 있습니다. 자, 근데 요게 나온 김에 이제 마지막 이론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재산세가 부과되죠. 그럼 재산세 계산을 해요. 이렇게 해서 100만 원 나왔어. 만약에.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도시지역분 재산세라는 게 있어요. 도시지역분. 이게 옛날 도시계획서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 갖고 계신 분이 나오는 건데 이건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해당되는 사람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올해 재산세 낸다. 근데 본인이 여기에 해당이 되면 뭣도 같이 나와? 재산세 고지서 얘가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나오는 게 좋다, 안 나오는 게 좋다? 같은 상가인데 누군 나오고 누군 안 나왔어. 누가 좋아?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나오는 게. 이게 나온다는 얘기 뭐야? 같은 상가인데 뭐가 틀리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예요. 뭐가? 위치가 다르다는 거죠. 한마디로 안 나온 사람은 변두리에 있어. 그죠? 나는 어디 있어?
중심가에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세금 많이 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나왔어. 그럼 세금 계산을 따로 하죠? 얘가 20만 원 나왔어. 예를 들면.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법에 뭐라고 되냐면 세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네가 도시지역분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되면 세금은 따로 계산해서 낼 때는 부과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 두 개 합해서 얼마? 120만 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문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합해서 이 120만 원을 이렇게 나와요.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뭔 얘기야? 이거 재산세 아니잖아요. 근데 세금 얘가 부과 대상이 되면 아닌데 세금은 따로 계산해서 부과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 두 개 합해서 120만 원 해가지고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럼 이걸 재산세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게 조세청론에서 시험이 나왔어요. 다음 중 물납이 가능한 조세를 모두 고르시오. 그때 당시 종합부동산세 물납이 될 때였어요. 근데 그 박스 안에 물납되는 게 두 개가 나온 거예요. 하나는 종합부동산세. 지금 안 되지만, 그죠? 그리고 하나가 얘가 나왔어요.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나왔어요. 얘 물납 될까 안 될까요? 이 도시지역분 재산세 물납 돼야 안 돼? 돼요. 왜? 원래 안 돼야 되잖아요. 그 된다니까. 왜? 지금 말했잖아요. 얘가 재산세가 아닌데 부과 대상이 되면 이 두 개 합해서 120만 원 해가지고 얘를 뭐라고 한다고? 재산세 한다니까. 그러니까 얘까지 포함해서 재산세로 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론은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물납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정답이야. 얘가 나왔다니까. 골 때리는 거죠, 이게. 이거를 왜 그러냐, 한 번 나온 전례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하는 거예요. 혹시나 기출문제나 다른 거 풀다 보면 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뜬금없이 얘는 무조건 틀렸어. 얘는 재산세 아니니까 이러면 안 돼요. 웃기죠. 법조문에 이해 가는데 좀 황당한 문제입니다. 이게 저도 이거 보고 골 때렸어요. 아니 뭐 이 문제를 이렇게 나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꼭 있어요. 가끔가다 하나씩. 그러니까 총론은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는 되게 쉬워요. 누구나 맞힐 수 있는 문제.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애매한 거 나와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 쉬운 건 풀어서 맞추고 애매한 건 찍어서 맞추면 돼요. 찍어서 맞추면 돼요. 그죠? 요건 좀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 혹시나 기출문제나 풀 때 할 때 나오면 이게 그런 뜻이다. 그죠?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돼요. 어쨌든 물납은 기본적으로 누가 낸다? 재산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 배우는 것 중에 물납되는 것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상속세입니다. 증여세는 물납될까 안 될까? 증여세 안 돼요. 걔 됐었는데 걔도 폐지됐죠. 지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물납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상속세. 재산세는 물납 있어 없어? 없어요. 재산세는 대한민국이 물납하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왜? 안 해요, 이걸. 이 재산세 이 정도 내는 사람이, 말했잖아요. 재산세를 1,000만 원 넘게 내는 사람이 재산세 1,500만 원 나왔는데 그 1,500만 원 내는 사람이 그거를 물납하겠냐고. 재산세가 1,500만 원이 나오려면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돼, 재산이. 그 생각해보라니까. 집에 가서 생각해보세요, 이따가. 왜냐면 아파트로 갖고 계시면 내가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어. 근데 재산세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산세는 각각의 세나니까 걔가 1,500만 원 나오려면 그 아파트가 몇 채가 있어야지 되는지 따져보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그런 사람이 1,500만 원을 현금 없다고 물납하겠냐고. 귀찮아서 안 하지. 현실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뭐는 물납이 돼? 상속세는 많아요. 상속세. 왜? 그 금액이 크잖아. 물론 우리야 아마 상관없지만 대기업체 뭐 누구 저기였다 그러면 몇 천억, 몇 조 막 이렇게 되잖아요. 상속세가. 왜? 그게 30억만 초과되면 세율이 50%거든요. 상속세가. 그러니까 30억 초과되는 부분은 세금이 얼마야? 50%가 세금이에요. 상속증여세는. 그러면 100억이면 예를 들면 70억, 30억 빼고 70억만 해도 그게 얼마야? 35억이 세금이고요. 30억까지 10몇 억이 나와요. 그러면 거의 반절 가까이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조면 상속재산 1조면 세금이 한 4, 5천 낸다. 5천억 가까이 낸다는 얘기지. 반절 낸다는 얘기야. 거의 반절 가까이.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걸 아무리 대기업체라도 막 1조 막 이렇게 되는 걸 그 현찰로 다 못 내죠. 그러니까 물납하지, 물납. 그러니까 걔는 주식으로 물납 많이 해요. 왜냐면 걔도 또 다 있는 것도 아니냐. 그러니까 주식으로도 많이 하죠.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하지. 왜? 그래야 숫자를 줄일 수 있고, 그죠? 그 상속해줄 때는, 증여할 때는 어떻게 증여할 때는 주가 바닥 칠 때 증여해주고 막 이러는 거, 걔들은. 왜? 그리고 세금을 덜 내니까, 그죠? 그래서 상속세도 물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또 있다? 분납도 있습니다. 자, 분납은 되죠? 얘 되고, 또 누구도 돼? 종합부동산세도 분납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금액이 나오죠? 자, 재산세는 얼마? 500만 원 초과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초과되면 분납할 수 있고. 종부세는요? 500만 원 초과. 양도세는? 네, 1000만 원 초과죠. 기간은 어떻게 돼요? 기간. 전부 다 2개월이에요. 전부 다 2개월. 자, 이거는 올해 개정된 게 뭐가 개정됐어요? 이게 개정된 거죠. 얘는 원래 며칠 했어? 45일 했다가 올해 개정돼서 2개월. 이것만 틀리면 안 되는 거고. 자, 근데 분납은요. 요것만 딱 보면 안 돼요. 금액하고 기간만 기억하면 안 되고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니까지 가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금액이 똑같잖아요. 500초가. 그러니까 얘는 분납 얼마 할 수 있냐 이렇게 나오죠. 1000만 원 이하로 나오면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50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이렇게 됐죠. 그리고 1000만 원 초과면 1000초과로 나오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 100분의 50 이하 금액.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 말뜻 이해를 정확히 해야 돼요. 자, 재산세를 예를 들겠습니다. 재산세가 납기가 2년 7월 16일부터 30일. 기한 지나고 몇 개월? 2개월 이내 분납한다 했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 금액. 요 금액이 1번과 2번 중에 언제 낼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요 금액. 그러니까 1000 이하면 500 초과 금액을 낸다는 거죠? 1번하고 2번 중에 어디? 2번? 그냥 이렇게 물어볼게요. 900이 나왔어요. 900이. 그러면 얘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나요? 500은 2번이 400. 1번이 500 있고 2번이 400. 그렇죠. 정답이에요. 요거는 이게 뭐냐면 이 말뜻이 뭐냐면 이 금액이 이게 뭐예요? 뒤에 거에 기한 지나고 분납 기간인 2개월. 요 기간 동안 낼 수 있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말합니다. 법정 최대치. 자, 900이 나왔습니다. 그럼 얼마를? 900이니까 여기 들어가죠. 500 초과 금액인 얼마? 400. 이 400을 언제? 요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최대치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기한 얼마는 내야 되는 거야? 500은 무조건 내야 되는 거죠. 이 얘기예요? 얘는요? 얘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얘는? 안 돼요. 왜? 이 900일 때 500 초과 금액인 400만 원이 얘가 이 기간 동안 낼 수 있는 법에서 허용한 최대치라는 거죠.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치는 여기까지만 되는데 이건 안 되는 거야. 넘어가는 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그렇게 나오죠. 재산세액 900인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겠죠. 그런 식의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세도 나오고 양도세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금액 기준만 외워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이 말뜻이 뭔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의외로 이게 언제 내냐 그러면 이때 낸다는 사람도 있어요. 의외로. 그러면은 정확히는 모르는 거야.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하는 게 좀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건 앞으로 많이 나와요. 실제로 뭐 뒤에 가서 엄청 많이 하죠. 그죠? 지금 여기서 이거 듣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지금 들으면 제가 많이 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만 하지 뭐 얘 있다 쟤 있다 하니까 막 머리 아프 죽겠네. 근데 그거 머리 아프게 안 하면 이 공부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하다 보면 6월달 딱 끝나면 이 같은 소리를 수업 시간에 막 몇 번씩 듣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납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얘기 또 해. 재산세가 분납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제가 그때 강의 어떻게 한다 했어요? 재산세만 설명 안 해요. 똑같이 이대로 해, 똑같이. 종부세 분납 나오면 또 이거 얘기하고요. 양도세 분납도 이게 또 할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모든 전 범위를 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가능하면. 그래서 자꾸 수업 시간에 되새김질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게 다 기억이 나는 거야. 그 수업을 들으실 때는, 자꾸 머릿속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근데 공부가 그게 진짜 공부예요. 혼자 막 책 보고 공부하는 것보다 수업할 때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끄집어서 기억을 하려고, 유지를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오래 가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 공부가 이거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안 해요. 진짜 공부는 뭐다? 나 혼자 공부하는 게,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는 게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웃긴 거죠. 그 제가 학원에서 특강을 하거든요. 특강을 하는데 기출특강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계속. 근데 그 특강 신청 안 하는 사람이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특강 얘기 나서 선생님 저는 특강 안 들어요. 그래요. 저한테 그러는 거. 그러시냐고 그럴 수 있다 그랬더니
왜 안 듣냐 이유가 뭐냐면 특강을 들으면 자기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오후에 특강을 하거든요. 오후 특강 수업 끝나고 2시간 정도. 그러니까 그 특강을 전과목을 듣다 보니까 자기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자기는 안 듣는데, 야, 나는요, 처음에는 이 금전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못 들으니까 뭐라고 못 하는데 그 얘기하길래 황당했어요. 왜? 아니, 특강을 오후에 2시간 반 들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 공부를 할 시간이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디 그 이상한 논리를. 그 사람 생각이 그건 거야. 뭐야. 그 시간에 뭘 한다는 거야. 독서실에서 혼자 자기가 자기 스킬대로 공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야, 이거 웃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게. 아, 진짜예요, 여러분. 공부는요, 학원에서 원장님이나 그 강사, 담당 강사들이 얘기하는 게 제일 맞아요. 무조건 맞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이 옳진 않아요. 왜? 여러분은 이 공부를 처음이고 그게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보다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똑같은 걸 말했죠. 전 똑같은 패턴을 계속 봐요. 겪어요. 올해 내년. 여러분이 하는 패턴이 이게 처음 있는 패턴이 아니라 10몇 년 전에 수강 공부한 사람 똑같은 패턴이야. 그러니까 막말로 안 할 말로 얘기를 안 해서 그러지 이렇게 수강생 얘기 좀 해보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저는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 이 사람 붙을 것 같다. 이 떨어질 것 같다. 솔직히 그런 감이 있어요. 근데 말은 안 하죠. 얘기하면 안 되지. 왜?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공부하는 형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면 아, 이 사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감이 잡힌다니까? 왜?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도 그걸 겪어보니까 나도 모르게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근데 그런 경우는 살짝 이제 조언을 좀 하거든요. 근데 싫어해요. 여러분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도 자꾸 얘기하면 싫어해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네가 뭔 상관이야. 난 내 스타일대로 하겠다는데 왜 굳이 그걸 강요해? 이렇게 되는 거야, 얘기가. 어떤 한 거 하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 원장님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왜? 그거 해줘. 좋아도 안 하는데 뭐들 얘기하냐. 괜히 쓸데없이. 괜히 한 명이라도 그 안 좋은 소리 하고 뭐 들기 뭐냐고. 하지 말고 수업만 하래. 그러고 싶은데, 막 보다 답답해. 그건 막 답답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 기출문제 있죠? 제가 말했죠. 이건 꼭 푸셔야 돼요. 진짜 시험 보러 간 사람이 이거 안 풀고 가면, 진짜 나는 이해가 안 가. 진짜 이해 안 가서 이런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기출문제를 안 풀고 시험을 보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뭘 믿고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죠. 웃긴 거죠, 한마디로. 웃기잖아요. 아니, 이게 한 번 나온 건데, 만약 얘가 한 번 나온 거 절대 안 나와. 그래도 얘는 봐야 돼. 왜? 이걸 봐야, 이거 빼고, 이건 안 나온다며. 그죠? 만약에 기출문제가 안 나와. 그럼 그걸 보고 그걸 빼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안 보면. 나왔는데 이제 안 나오는데 그걸 할 거 아니야, 공부를.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기출문제는 뭐예요? 또 나온단 말이지.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아니 나온 게 또 나온다는데 왜 공부를 안 하고. 그리고 혼자 앉아가지고 이상한 걸 공부하는 거야.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거. 어떤 건 한 번도 나온 역사가 없는 거. 이런 걸 막 열심히 공부해. 그 점수가 나오냐고. 웃긴 거죠. 그리고 얘는 기본 아니 기본. 왜 근데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희한하죠. 그럼 참. 그리고 문제를 말했죠. 그럼 어떤 분이 나는 기출문제 풀어봤는데 점수 안 나오던데? 그 사람은요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문제를 푸는 게 어떤 개념이라 있어요. 근데 만약에 1번 문제 풀었어. 그럼 여러분이 나 이건 풀었어. 이제 이 문제는 알아. 그러죠.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건 뭐야? 그 1번 문제를 제가 문제풀이 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거 하듯이 지문 딱 읽고 제가 하는 것처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내용은 전체가 이런 내용인데 이게 1번은 왜 여기 이렇게 틀린 거고 2번은 이렇게 맞는 거고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5개를 다. 그러면 그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장담하지만 1번 문제 풀었어. 답 맞았어. 맞은 사람한테 설명해보라고 그래. 다 못합니다. 그래 아는 게 아니에요. 왜?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럼 나는 그 내용을 전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 부분만 아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또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의 문제는 프로나 많아요. 시간 낭비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면.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내가 하루 종일 문제를 풀었는데 이렇게 풀었더니 10문제 풀었어. 이건 아닌 것 같아. 최소 50문제를 하루에 풀어줘야 되는데 또 불안한 거예요, 막. 그러니까 또 그렇게 안 하고 또 어디에 목숨 걸어? 양에 목숨 걸어. 막, 야, 오늘 여기까지 해야 돼. 50문제 풀어야 되고 여기도 50문제 풀어야 돼. 이 생각이 막 잡혀 있는 거예요. 100문제 풀면 뭐 하냐고. 아는 게 없는데. 웃기잖아요. 지금부터 어떤 과목이든 하루에 한 문제씩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간다 그러면요. 10월달 시험 볼 때까지 몇 문제를 알고 가겠어요. 그럼 여러분 시험에 떨어지는 게 웃긴 거지.
안 그래요? 6개월이면 180일이잖아요. 그리고 과목별로 한 문제, 180문제를 완벽하게 내가 알고 있다 해봐. 그럼 시험에 안 떨어지죠.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떨어져. 근데 여러분은 그런 데가 집착한다니까. 양에 집착하고 막 이거 더 많이 해야 되고 막 하나라도 더 해야 되고 여기에 집착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야. 불안하고. 왜 그리고 얘를 이렇게 이만큼 공부를 하잖아요. 수업을. 그러면 왜 여러분은 이만큼을 다 한꺼번에 들었으니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 없어. 천재야 이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이만큼 여기부터 해줘. 이만큼을. 그 얘가 되면 또 늘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 세법이 6개잖아요. 총론부터 해서 조석에서 양도세까지 6개 파트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공부를 어떻게 해? 세법 공부하려면 일단 머릿속에 이 6개를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빠지면 불안한 거야. 그렇게 공부하면 점수가 안 나온다니까 몇 번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했어 세법은.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이게 여기야 이게. 나머지 여기 등록세, 종부세, 총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떨어진다니까 시험에. 이걸 계속 해야 돼 여기를.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근데 얘가 되면 얘도 하고 얘 되면 얘도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안 돼 못하면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왜? 그래서 합격을 하거든.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공부하면 이 사람은 떨어져요. 왜 그런지 아시죠? 얘기 안 해도.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니까. 왜?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아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냐고 이게. 그 많으면 어떻게 돼. 책 두께가 이런데 그걸 무슨 천재도 아니고 우리 고시 공부하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그 불가능한 거예요. 고시 공부하는 애들 하겠지 그렇게 공부하면. 근데 우리가 고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자격증 시험 보는데 이게 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깎아보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해 이것만. 일단 채법은. 그 쓸데없이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선생님 이거 하고 이걸 안 하니까 불안해가지고요. 뭐가 불안해. 이게 더 불안하지. 이걸 안 하는 게 불안하지.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니까. 등록세하고 종부세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걸 안 했더니 불안하대. 근데 뭐라고 했겠어. 저는요 그거 하는 게 더 불안해요.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이건 합격할 수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이게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절대평가하고 60점 맞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괜히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죠? 아이고, 또 첫 시간이라 제가 또 쓸데없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에 거기 밑에 박스 있죠? 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자, 이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자, 1번. 정답, 뭐예요? 재산세? 네. 재산세? 맞아요? 네. 얘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그죠? 및, 엔드. 동시 중복되는 거. 그러니까 물납과 분납이 동시에 되는 거. 재산세. 이거는 둘 중에 하나라도 되는 거.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부세, 양도세 물납은 안 되죠. 뭐는 돼? 분납은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 5페이지 2절에 조세의 분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라고 돼 있죠. 자, 우리 금방 했네요. 여기 과세 주체가 누구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입니다. 그러면 얘가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했죠? 국세 그러고 얘를 지방세라 한다는 거죠. 지방세. 그 얘기죠. 네? 별 얘기 아니죠? 자, 그럼 지방세 11개 있다 했죠? 자, 얘는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배우고 취득세, 그 다음에 뭐 등록면허세, 그리고 재산세가 있고 또 뭐 있어요? 지방 그랬죠?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이렇게 돼 있죠? 지방소비세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또 뭐 있다 했어요? 지역 주민이 그런다 했잖아요. 지역자원 시설세. 지역 주민이 어디서? 자동차 안에서 담배 핀다. 그죠? 자동차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구색가처, 레저세.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계 지방세 배우는 거고, 지방, 지역, 주민이 자동차에서 담배 핀다, 레저세에서 11개가 지방세다.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국세일까요? 지방세일까요? 교통에너지 환경세. 여기가 교통에너지 환경세 어디 있어요? 그 지금 뭐라는 게 속으로. 야, 그럼 가르쳐준다면 얘기해야지. 가르쳐줬잖아.
얘가 지방세라니까요. 그럼 얘 아닌 애들은? 국세겠지. 두 개 중에 하나 아니에요. 국세 아니 지방세겠지. 그러면 교통, 에너지, 환경세 여기 없잖아요. 그럼 뭐야? 국세겠지. 증권거래세는? 안 배웠다 하지 말고요. 증권거래세는 국세겠지. 개별소비세, 국세, 법인세, 국세, 농어촌 특별세, 국세. 뭐 이거 아닌 건 다 뭐 국세. 그럼 끝나는 거지. 뭐 그거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냥 보시면 돼요. 외우지 마시고 그냥 외워지면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지방세가 이게 이제 기본서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 11개를요, 세목별로 분류를 해놨어요. 왜냐면 지자체가 도세도 있고, 특별시세도 있고, 광역시세가 있고, 시군세가 있고, 구세가 있고 막 이래요. 그죠? 근데 그거를 막 이걸 편제해가지고 막 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 왜? 필요 없고, 뭐만 보면 돼요. 우리가 배운 3개 있죠? 요것만 딱 구분하면 돼. 우리 아까 얘는 무슨 세라고 했어요? 특광도세. 얘는 도세 및 구세. 얘는요? 지금 그거만 알면 되는 거야. 조세 총론 문제에서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다 했잖아요. 다음 중 시험 문제 질문이 이거예요. 특별시세가 아닌 걸 고르시오. 자, 해가지고 1, 2, 3, 4, 5 중에 뭐 지방교육세 뭐 나오고 해서 5번에 등록면허세가 나왔어요. 정답 뭐야? 등록면허세 정답이에요. 왜? 얘는 도세 및 구세잖아요. 그러면 특별시세가 아니잖아. 그 이 문제가 총례에 나왔는데 그러면 얘들도 나왔죠. 요 안에 있는 것도 지금 나왔을 거야. 5개. 근데 이건 뭐 안 해도 되는 거죠. 왜? 정답이 얘인데 뭘. 우리가 배운 거 중에 정답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돼요. 취득세 이렇게 배우잖아. 이거는.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또 하나 재산세는 시군 구세잖아요. 시군 구세. 그죠? 그러면 이 구는 어디라 말했죠? 특별시 광역시라겠죠. 그런데 서울시는 재산세를 어떻게 한다? 예, 공동과세 합니다. 공동과세. 서울시는. 그러니까 서울시는 재산세가 뭐다? 특별시와 구에서 공동과세한다. 특별시 및 구세다. 그러면 틀렸다 그러시면 안 돼요. 내용은 몰라도 그 말이 맞는 지문이다. 어디만? 서울시만 그렇습니다. 왜 그런다 했어요? 서울시는 구청이 25개인데 강남 3구가 대한민국의 세금이 제일 많이 걷죠. 재산세가. 어마어마하게 걷죠. 왜? 땅값이 비싸니까. 건물가가 비싸고. 그죠? 근데 같은 서울시인데 도봉구나 강북이나 이쪽은 상대적으로 땅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가격 차이가. 같이 재산세를 걷었는데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걷고 여기는 너무 적은 거예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같은 서울시인데 그래서 뭘 한다? 서울시에서 반절을 걷어서 갖고 와서 다시 뭐 한다고요? 재분배한다. 재분배. 할 때 어떻게 한다? 재정 약한 구청에 더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구청끼리 재정 격차를 줄여주겠다 해서 서울시는 그렇게 합니다. 그 내용은 몰라도 되는데 적어도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지. 시험 문제 지문에 혹시나 나왔는데 뭐 재산세는 서울시 시군구세인데 다만 서울시의 경우는 특별시 및 구에서 뭐 공동과세한다 했더니 얘를 왜 공동과세를 내? 왜 특별시는 아니지. 구세니까 넌 틀렸어. 이것만 안 하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럼 나머지 광역시는 다 뭘로 가? 구세로 가는 거예요, 광역시는. 그죠? 그런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전에 1번 과세 주시했다는 분이 1번 국세지방세 나와 있고요. 그 지방세에 보면, 그 2번 조세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바로 위에 보면 재산세 밑에 당구 표시되어 있죠. 참고 표시.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 재산세를 시군구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그죠? 그거 정도만 개념상으로 딱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2번은 조세의 사용 목적이라 되어 있죠? 거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뭐가 있다? 보통세가 있고 또 뭐가 있어? 목적세라는 게 있죠. 얘는 그냥 고를 수 있죠. 다음 중 지문에 이렇게 나와서 다음 중 조세의 사용 용도를 정해놓고 근데 세금이 뭐다? 목적세겠죠. 얘는 일반 경비를 쓰는 거. 목적세는 많지 않아요? 국세 3개, 지방세 2개가 있습니다. 국세, 뭐 교육세 이런 게 있고, 뭐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는 게 있어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농특세가 있어요. 그죠?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지방교육세하고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습니다. 지역자원 시설세. 얘는 특징이 뭐냐면 이 용도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요. 다른 용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얘가 교육세고 얘도 교육세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둘 다 교육 재정 목적으로만 쓰는데 얘는 국세니까 중앙정부 교육 재정으로 쓰고 얘는 지방 교육 재정 목적으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기억을 하게 되면 어떤 거 보시라 했어요? 지방세 목적세 2개. 두 번째요? 지지 그런다. 지지. 여기까지 뭐다 했어? 지지 이렇게 지지 베이비 그죠? 지지.
거기 소녀시대에서 누가 제일 예쁠까요? 유나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유나가 제일 예쁘죠. 사람과 틀려요. 뭐 서연이 좋다는 애도 있고, 뭐 유리가 좋다는 애도 있고, 저는 제가 볼 때는 그죠? 걔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유나가. 효린의 민박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막 노래도 잘하지, 청소도 잘하지, 음식도 잘해. 걔는 또 그죠? 걔가 이쁘지. 그러니까 그죠? 이쁘죠. 그래서 TV 보다가 효린의 민박 보다가 내가 이렇게 보는데 와이프랑 보다가 그 걔가 유나가 나 이렇게 하길래 이렇게 좀 쳐다봤더니 아주 들어가 TV에 뭐 그냥 쳐다보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기는 막 시크릿 가든하고요, 막 태양의 후예하고 도깨비를 몇 번 봤는지 몰라요. 막 재방송 나올 때마다 계속 듣고 있는 거야. 막 도깨비 겁내 봤어요. 도깨비 공유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현빈 나오는 시크릿 가든은 한 5번 넘게 본 것 같아 내 기억에. 거기다 태양의 후예 있죠, 송중기 나온 거. 그것도 엄청 봤거든요. 대사가 의욕이 생겼어 아주 그냥. 나는 꼴랑 정규망 사오는 걸 잠깐 봤는데 거기다 했더니 뭐 침을 흘린다는 둥, 뭐 침을 닦으라는 둥. 어이가. 자기가 TV 볼 때는요 말도 못 걸게 해요. 말도 못 걸어. 막 얼굴도 안 쳐다봐요.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현빈이랑 뽀뽀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고 있어. 조용히 이렇게 가만히 있으래. 이렇게 얘기도 뭐 물어보면 이렇게 하는데 안 쳐다본다니까 손으로. 그러지? 남편 얘기하면 들은 척도 않고. 신랑이 잠깐 쳐다봤더니 아주 빠졌구만 빠졌어.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죠? 지지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지지. 그죠? 자, 이거 풀어보세요. 다음 중 지방세,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걸 골라라. 뭘까요? 지방세,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걸 골라라. 지방교육세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세목 중에 부가세라고 사용하는 건 2개를 배웁니다. 뭐? 이 2개를 우리가 부가세를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건 지금 부가세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가세인 거죠. 그 시험 문제가 지방세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걸 가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 퀴즈 맨 마지막에 있죠. 그 5페이지 맨 밑에 박스. 거기에 국세, 지방세, 목적세 구분해놓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지방세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조세는 뭐다? 지방교육세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3장의 3번부터 가겠습니다.